페이지 유기비 본래 진영 70페이지인데. 그렇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비슷한 말씀드려요. 유기비 본래 진영 또 하나 어찌하여 유기비 본래 열어자면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는가. 유기분 안, 이, 비, 설, 신, 의. 안입, 이입, 비입, 설입, 신입, 의입입니다. 들어갈 입자는 들어간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받아들인다, 귀로 받아들인다, 코로 받아들인다, 입으로 받아들인다, 몸으로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인다, 생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다. 진여 성품이다라는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입, 혀를 우리는 육적으로 보느냐, 육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진여의 성품으로 보느냐는 방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냐, 나는 좋은 사람이냐,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나쁜 놈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이요? 네. 참회할 때는 나는 진짜 나쁜 놈이다. 참회할 때는 부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약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참회할 때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내 죄야. 내가 짓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생도 했고 투도도 했고 사음도 했고 별의 짓거리를 다 해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이 짓는 죄도 누구 죄? 네, 남이 짓는 죄도 내 죄, 내가 짊어지는 죄. 자, 그거는 왜 남이 짓는 죄가 내 죄냐면 여러분의 아들이 지은 죄는 누구 죄죠?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은 죄는 내가 정말 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20세 이하는 내가 80% 이상의 지분율이 있죠. 아들, 딸이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면 아이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의 80%는 나한테 있는 거죠. 근데 성인이 넘으면 그래도 20, 30% 적어도 20, 30%는 부모인 내가 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버이 아닌 사람 없고 자식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게 우리 대승불교의 광범위한 의식의 확장이에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건 누구 죄다? 나의 죄다. 나의 죄. 푸틴의 죄다. 푸틴의 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불자적 의미로는 불제자들은 나의 역보로다. 나의 역보로다. 여러분들이 큰 스님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마인드가 불제자, 대승불교의 불자라면 그런 마인드, 보살의 마인드가 기본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죄로다. 세상에 아파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나의 죄로다. 그렇게 죄가 많은 것이 내가 나쁜 놈의 입장에서 바로 육적, 내가 이게 모두 다 나빠. 보는 것도 나쁘게 보고 듣는 것도 나쁘게 보고 하여간 죄를 지어. 봐서 죄를 짓고, 들어서 죄를 짓고, 냄새 맡아서 죄를 짓고, 맛봐서 죄를 짓고, 신체 접촉해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늘 죄를 지어. 그래서 이제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죄만 있으면 이 죄책감에 살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이것도 있습니다. 육입이 모두 다 진여 성품이로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는 좀 더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원의 입장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은 나야, 나.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누구? 네, 괜히 자격지심 느끼지 마세요. 제일 예쁘고 잘생긴 건 나야, 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일 부자는 누구? 나예요, 나. 그리고 세상에 부처는 누구? 나예요, 내가 부처입니다. 관세음보살님하고 친구는 누구?
납니다. 지장보살님하고 같이 친구 먹는 게 우리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진여 성품인 나 자신. 누구보다도 잘났고 누구보다도 훌륭해.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바로 여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말 천하에 빌어먹을 놈 있나, 천하에 가장 훌륭한 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누운경에서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에다 초점을 맞추고, 왜 내가 존귀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졌을 때 눈과 피로는 다 같이 보리가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다. 아니,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또 보고 있으면 눈병이 생겨요, 눈병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핸드폰을 오랫동안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눈병이 생겨요. 눈병이 생기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글라스가 하얀색, 빨간색 낀 선글라스보다 더 색깔이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해가는, 마치 안경에서 영화 촬영이 계속 되는 안경을 보고 있을 때는 상대를 보면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라면 더더욱 이상한 것이 보여지는 거죠. 환시, 환청, 영가가 보여. 예수님이 나타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이상한 악마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 이상한 괴물이 막 나타나. 이런 것도 모두 다 환시잖아요? 그런 거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이 아프면, 눈병이 걸리면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상은 안이 청정할 때, 본래는 진여예요. 본래는 청정한데 병 들었어요. 눈병이 들어서 육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병이 드니까. 누구는 예쁘다, 못생겼다, 예쁘면은 시기질투심 나고, 못생기면 비난하거나 오히려 깎아 눌러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육적이 병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막 판단을 해. 병이 들었으니까 재산을 가지고 저 사람은 부하게 생겼네? 저 사람은 천하게 생겼네? 부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겠지. 천하게 생겼으니까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육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병들은 겁니다. 본래는 진여 성품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병이 들어있어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갖는 공통의 업이 있죠. 공업이 있어요. 공통의 업이 있어요. 이 시대는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공업, 가족이다 아니다 라 판단하는 공업, 외모로 판단하는 공업 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모가 만족치 않으면 컴플렉스가 심하고, 재산이 만족치 않으면 컴플렉스가 심해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걸로 인해서. 자, 그것이 눈이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다.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를 반연하여 보여줘. 반연하여 보는 주체가 생겨 그 중간에 있으면서 이 물질의 현상을 흡수하여 드리는 것을 보고 깨닫는 성품이다. 봐서 깨달아 안 한 거죠. 이 보는 주체가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대상을 벗어나면 마침내 본다는 그 자체도 없어진다. 이와 같이 저 보아 깨닫는 성품은 밝고 어두운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눈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님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밝은 데서 왔다면 어두워질 때고 따라 없어진다. 이게 보아 깨닫는 성품은 밝다, 어둡다, 또는 내 눈에서 온 것이다, 허공에서 온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밝은 데서 왔다면 어두워질 때 곧 따라 없어져요. 밝은 데서 왔으면 어두워질 때 따라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두움을 보지 못해야 돼. 밝은 데서 왔으면 밝은 데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두워질 때, 그럼 밝음이 따라 없어지면 이렇게 어두움을 보지 못해야 되는데 어두움을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글자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있는 듯이 돼. 밝다는 어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어둡다라는 것도 밝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밝으면 밝은 것만 있는 거고, 어두움은 어두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밝다 하는 것에서도 어둠을 보고, 어둡다 하는 것에서도 밝음을 봐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러나 단어만 보면 이 밝다 하는 것에 어둠이라는 게 없어요. 단어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밝다라는 것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요거는 그냥 고정된 실체, 고정돼 있어, 밝다로. 이것은 어둡다로 고정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크거든요. 마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이 아니다, 마음은. 3차원적이다, 3차원적이다. 마음은 그래도 좀 넓어. 그런데 이 단어는 2차원적이에요. 선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점이나 선밖에 없어. 그래서 밝은 곳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한다. 자, 밝음을 보면, 자, 봐서. 밝은 데서 왔다면, 어둠이 올 때, 어둠이라는 것도 오잖아요, 보면. 밤에는. 그럼 어둠이 올 때 밝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밝음에서 왔으니까 어둠을 보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로. 밝은 데서 왔으니까 세상은 해가 지면 어둠이 오잖아. 어둠이 오는데 밝은 데서 와 있으니까 밝은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오는데 밝은 것이 사라지니까 밝은 것이 사라지니까 눈이 사라진 거야. 보여지는 게. 당연히 어두운 걸 못 보는 거지. 이해가 가나요? 네.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많네요? 네. 이게, 능경에서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준을 좀 내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로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어로만 생각해야 돼요. 단어로만 생각하면 밝은 것으로부터 보는 성품이 왔어. 눈의 성품이. 밝은 거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밝음이 없어지면 보여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에서 보여지는 게 왔어. 그럼 어두운 것이 없으면 보여지는 게 없는 거야. 이것이 단어로만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어로만 봐. 어두운 곳에서 왔으면 어두울 때만 보이는 거야. 밝은 데서 왔으면 밝을 때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두워지면 그럼 밝은 게 안 보이고 밝은 게 사라졌으니까. 밝아졌으면 여기서 어둠에서 왔다 하면 어둠이 안 보이는 이런 대단히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꾸 이걸로 계산을 해. 밝은 곳에서 왔는데 왜 밝은 게 어두움이 오면 밝은 게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눈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밝은 데서 왔다면 어두움이 올 때 밝은 게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눈이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어둠도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어두운 데서 왔다면 밝아질 때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왔으면 마땅히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만약 눈에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밝음과 어둠이 없어.
만약 눈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눈이 뭐 밝고 어두운 게 어디 있어요? 눈이라고 그냥 눈. 내 눈은 눈이잖아요. 밝은 게 있거나 어두운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어로만 보세요. 눈에서 보이는 성품이 왔어. 그럼 그거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인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져 있는 고정된 실체에 매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허공에서 나온 것이라면 앞에 나타난 물질의 현상을 보았으니 돌아갈 때 눈을 보아요. 허공이라면 내 눈이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허공에서 보여준다면 허공이 스스로 볼 것이니 너희 입과 너희 안입이죠. 안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 그래서 위의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아 받아들이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다. 성품이다. 진여의 성품이다. 눈으로 보아 받아들이는 것은 진여의 성품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 받아들여지는 거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눈이 내 눈으로는 보여지는 그 보여지는 실체가 없으니까 눈의 기능이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여듯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여의 성품이지만 우리는 각자마다 업력으로 사람들을 봐요. 눈이 고장나 있다. 눈병에 걸려 있다. 근데 보는 성품은 아직 기능이 있어서 보긴 보는데 눈병에 걸려 있으니까 거꾸로 본다. 잘못 보거나 거꾸로 본다. 그래 사람이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늙어서 90세가 넘으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살아가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산소 호흡기 꽂고 부양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숨만 헐떡헐떡 하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 그러기 전에 약 먹고 죽든지 아니면 뭐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이제 눈병이 있어서 그것을 추하게 여기거나 안 좋게 여기거나 막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생각으로는 그걸 보고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 하지만 여중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몇 명은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이 80살이 넘으면 나도 그렇게 되네? 내가 그렇게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나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아니면 뭘로 죽든 죽을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나? 마치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갑자기 귀를 막아서 그것이 오래되어 피로해지면 머릿속에 또 다른 허망한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귀와 피로는 다 같이 보리가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 생긴 것이다. 이제 들리는 기능이나 들리는 것들은 진여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 들리는 것을 잘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뭐 등등을 나누고 한다는 거죠. 이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맛보여지는 것. 그런 것도 다 그래요.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 이 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인하여 듣는 주체가 생겨 중간에 있으면서 이 소리를 흡수해서 들리는 것을 들어 깨닫는 성품. 들어 깨닫는 성품이 이 입입니다. 이 입. 들어 깨닫는 성품이라 하나니 이 듣는 주체가 움직임과 고요함에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벗어나면 마침내 듣는다는 그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본질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그 자체의 분별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을 듣는다는 그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죠. 안 하나? 이 들어 깨닫는 성품은 움직임과 고요함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귀에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임, 고요함, 귀에서 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온 게 아니에요. 소리가 움직이잖아요. 소리가 나는 것이 움직여서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안 나는 건 고요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온 거냐? 내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움직임에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럼 움직임에서 온 거냐? 움직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임에서 왔죠. 제가 소리를 내니까 소리의 진동, 파동이 여러분 귀에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온 거지만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봐요. 움직임이란 단어에는 고요함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란 그런 단어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그러면 계속 들리기만 하고 이게 애매해. 어디까지예요? 움직인다라는 파동의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항상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것이 얼마큼 움직여.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고요함에서만 있으면 소리도 안 들리겠지. 그러면 귀에 본래 붙어 있냐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제 소리가 늘 붙어 있어요? 이게 귀에서 온 것이냐 할 때는 귀에 내 소리가 늘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나깨나 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야. 그럼 허공에서 왔으면 허공에서 내 귀에서 전달하는 소리까지 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 말에 언어 문자죠? 언어 문자의 얽매이면 이거는 이제 고정된 실체. 이거 모두 다 고정된 실체예요. 움직임이란 고정된 실체, 고요함이란 고정된 실체, 귀라는 고정된 실체, 허공이란 고정된 실체. 지금은 이거는 완전히 빡빡한 고정된 실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여기서 빡빡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전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할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약간 까다로운데요. 그건 빡빡하게 이곳에서 전혀 움직임과 전혀 다른 뜻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아들이 다른 걸로 변화지지가 않아. 아들이. 이거는 뭐죠? 스마트폰이죠? 이거는 핸드폰인가요? 스마트폰인가요? 카메라인가요? 스마트폰인가요? 야, 이거는 PC인가요? 스마트폰인가요? 이거는 그러면 노트인가요? 스마트폰인가요? 이건 이 안에 그림 그리는 것도 있어요. 도화지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인가요? 자, 이 스마트폰은 이게 참 뭐라고 지을 수 없어서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이기도 하고, 이거는 PC이기도 하고, 이거는 노트이기도 하고, 이거는 볼펜도 될 수 있어요. 써지잖아, 이렇게. 볼펜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돈 바꾸면 돈이지. 야, 이거 바꾸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포괄적이네요. 다양하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걸 잘 써요.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변질되지 않는 것은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이거는 다른 걸로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오래 지나야 돼. 이거 삼중수술 하나요? 삼중수술은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긴 한데, 반절로. 그러나 세슘이나 이런 것들은 400년이 지나야지 4분의 1 4분의 1, 그 반절도 아니야. 400년이 지나야지 세슘이 조금 이제 낮아져. 그 이외에 그 방사능 물질들은 그냥 몇백 년이 지나도
조금밖에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희석을 하면 좀 괜찮아지려나? 이게 이제 희석을 하면 아무래도 괜찮아지겠죠. 본래 오염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거는 변해지지가 않아요. 이걸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 물을 먹기 전과 물을 먹은 후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기 전과 물을 먹고 난 황산스님은 이게 물과 황산스님 이렇게 있을 때 물은 물이고 황산스님이지. 그런데 내가 물을 먹어버리면 물은 어떻게 된 거죠?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은 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더 이상 물이 아니죠. 내 몸속에 다른 걸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정된 실체가 확실히 없는 거야. 그렇지만 물을 퍼먹은 나는 퍼먹은 나는 별 변동이 없어서 퍼먹기 전이나 이게 이제 약간 항상 하는 고정된 실체가 약간 더 세 물보다. 물은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물을 먹었을 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그 먹기 전이나 먹고 후나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먹어. 사약을 먹어. 사약은 사약이고 나는 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먹었을 때는 이거 완전히 이제 효과가 바로 납니다. 사약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사약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것으로 변질됐고 나도 다른 것으로 변질됩니다. 물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다른 걸로 변하게 안 만들어. 고정된 실체가 그대로 있게. 그런데 사약이 들어오면 진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진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무상하구나. 인생의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가지고 나는 이제 끝이고 나면서 확실히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이것도 이렇게 독이잖아요. 이번에 시찰단이 어젠가 오늘 갔는데 시찰단은 왜 가나 모르겠어. 시찰단은 허가단인 것 같아. 허가. 그래가지고 일본 전력에서 해온 그 모든 자료들을 다 그대로 받고 거기서 오염수를 채취하지도 않는 거고. 그 시설 뭐 있나? 거기서 제공해주는 것만 보고, 제공해주는 자료만 받고, 그러니, 그 시찰을 갔다 와서 결과 발표할 거 아니에요? 마셔도 된다라고 발표할 거예요. 마셔도 된다라고 발표할 확률이 높죠? 거기에 가는 사람들 명단 공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거기 출국하는 사람들은 대표자 한 명만 남고 나머지 모두 다 어디로 언제 갔는지 몰래 가버렸어. 그 공항에서 그 얘기를 우리 가요라고 한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에 갔는지 이후에 간 건지 몰라. 아무도 사진에 나오지도 않고 이름도 안 나와. 왜 그러겠어요? 그 저격당할까봐 이제 거기에 그 발표됐다.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끝장이야. 진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저격당하겠죠. 그래서 참 그래요. IAEA는 핵 국제 원자력 핵 그 기구잖아요. IAEA에서는 몇 번을 계속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계속 이상 없다, 괜찮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IAEA에서도 도쿄 전력에서 해주는 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또 파워가 이렇게 파워는 굉장히 세요. 그래서 IAEA의 발표를 믿어야 될까? 믿음이 가나요? 그럼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 하여간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교가 참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산동성 지역에 이쪽 지역에 원자력 이렇게 발전소가 여기 수십 개가 쭉 달라붙어 있어요. 사실 되게 위험해요. 여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가 일어나면 후쿠시마 한 개만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위험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여기 수십 개가 두두두두 달려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것 중에 뭐 한 기라도 잘못되면 동해 이제 이쪽 서해 이쪽으로 서해 바다로 방류되거나 하는 그런 오염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타깝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한국 전쟁 이제 6.25가 다음 달인데요. 한국 전쟁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외교를 잘못해서 생긴 원인이 굉장히 커요. 1950년이죠? 50년 에치슨 선언을 하게 돼요. 50년 초에. 에치슨 선언은 여기 일본이 있는데 필리핀하고 일본까지 여기까지만 자기 미군들은 보호해주고 요 위로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49년 11월까지 미군이 철수했어요. 1948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수립되고 바로 이제 미군이 철수하려고 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그래도 국군을 창설해주고 가자. 여기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 해가지고 군인을 모집해서 군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1949년 말에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돼서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것과 더불어서 1949년이면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공산당이 완전히 국민당을 내쫓고 공산당 정권을 완전히 수립해요. 중국을 다 통일해요. 1949년에. 중국을 통일하는데 우리 이 조선인민군이 조선의용군이 어마무시한 역할을 했어요. 조선의용군이 한 3, 4만 명 되거든요. 적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 이제 이쪽에서 활동했던 저 북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하고 해가지고 백범김구가 이렇게 해서 1945년에 일로 넘어와서 우리를 침공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항복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항복선언을 했으면 이 북쪽에 있던 우리 군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이게 뭐냐고. 우리나라 군대가 여기 있었다고, 만주에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머물고 언제 우리를 불러주나, 언제 불러주나,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또 이렇게 그 마오쩌둥하고 친해가지고, 이제 국共내전 하면서 마오쩌둥 군대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마오쩌둥이 이겼잖아요. 이제, 누구지? 국민당, 누구지, 그 사람? 대만에 가버렸잖아. 국민당을 내쫓고 통일한 게 1949년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조선의용군이 남한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받아줬어요. 김일성이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들은 여기서 어마무시한 전쟁을 몇 년 동안 계속했던 우리나라 국군이었다고. 그런데 북한으로 편입됐죠? 김일성대로 군사 훈련을 했죠? 소련의 도움이 있었죠? 뭐 무기 같은 이런 것들. 우리는 남한군을 창설을 하긴 했는데 오합지졸이죠? 미군까지 49년 말에 가버렸죠? 게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뭐라고 했냐면 북침할 거다고.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계속 북침을 얘기해서 하루가 멀다고 우리가 북쪽에 침공해야 된다고. 저 김일성을 타도해다! 이러면 이렇게 계속 그랬어요. 1948년 당선될 때부터. 이게 이제 그때 외교를 미군 철수 주장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당시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주둔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고 의용군도 북쪽으로 다 갔지. 소련에서 이렇게 주는 그 무기들도 많았지. 그러고 다
보나마나 뻔한 건데 대통령이 그런 정보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근데 미군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왕자의 전주이시라서 이제 왕손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고 일본 맨날 뭐라 그러고 미국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맨날 저러니까 아예 이제 이렇게 저 밖으로 내보내고 H9도 여기 밑으로 구워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다. 야, 우리나라가 남한이 약소국이기도 하지만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의용군도 얼마나 전투가 훌륭합니까? 의용군도 뺏기고 그리고 이제 6.25 같은 이런 사변들도 본의 아니게 일으키게 되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같아서도 내가 김일성인데 여기는 남한군, 미군도 없고 H9 발표했지. 그럼 의용군 지원 받았지. 나 같아도 친다. 야, 이거 3일마다, 일주일마다 다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저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무역적자가 15개월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무역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환율도 1320원, 1340원 막 이러고 있어요. 계속 우리나라가 위험신호가 계속 뜨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 엎드려 먼저 이렇게 충성하고, 일본에도 엎드려 먼저 충성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게 뭔가를 받아내야 될 게 아니에요. 오염수 방출 하라고 그래. 하라고 하기 전에, 그러면 일본한테 뭘 받아내는 게 있어야 되잖아. 하더라도. 근데 미국에게도 좀 우리가 팽당하는 게 아닌가?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일본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는 시기 초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일본이 플라자 합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1990년대부터 해서 30년 동안 저성장 국가였거든요. 30년 동안 급여가 오르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여를 더 많이 받아요. 일본인들보다. 그만큼 일본은 저성장으로 계속 이어왔었는데 요즘에 일본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조금 좀 힘을 쓰고 있고 좀 성장을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실제로 일본의 주가도 무슨 주가지? 일본의 주가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한참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한다면서 크게 공고를 했어요. 난 일본에 투자할 거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기업들을 많이 샀어요. 나 왜 사나 했어, 그때. 몇 개월 전에 산다길래 워렌 버핏이 왜 일본 다 썩어가는 일본, 다 망해가는 일본에 왜 투자를 하는 거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 이만큼 쫙 하고 30% 올랐어, 30%. 그때에 비해서, 야, 투자자는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그럼 일본은 왜 지금 저렇게 성장하는 거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상, 일본에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참 많아요. 반면에 우리는 I love America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I love America 하는데 우리는 짝사랑하는 것 같고 일본하고 미국은 둘이서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일본의 이제 반도체도 대만의 반도체 공장도 일본에다 세웠죠. 우리나라도 안 세우고 등등의 많은 것들을 일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죠.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국경을 바꾸는 전쟁으로는 처음인 거예요. 지금요 보면. 그런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유엔에서 140여 개국의 나라가 이것을 규탄했어요. 러시아의 침공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경제 제재는 그 나라들이 다 했냐? 아니에요. 경제 제재는 러시아하고 경제 안 하겠다. 거래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은 유럽하고, 유럽은 뭐 태평양 조약 기회에 들어있으니까 그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러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세안 국가는 한 나라도 러시아하고 나 안 하겠다 이런 걸 선언한 적도 없어. 규탄은 같이 했어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했어도 경제적 실리는 다 취하고 있었죠. 인도 같은 데는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인도는 미국하고 좀 잘 지내려고 미국이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러시아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도 외면적으로는 러시아 거래 안 한다 해놓고는 러시아 원유를 뒤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구상에서 아무 이권이 없는, 우리는 사실, 아니, 러시아하고 우리는 이제 좋은 관계였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어요. 북한하고 러시아랑 친하냐? 러시아하고 코리아, 네,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랑 친하냐? 대한민국하고 친하냐? 했을 때, 정치적으로는 뭐, 그 북한하고 러시아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 한 나라랑 친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거기 가면 엄청, 우리나라 현대차가 거기 가면 국민차가 돼 있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팔도라면 비빔냉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어마무시하게 잘 팔리고,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이고 뭐고 러시아에 가면 최고로 대접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문 닫는다, 이제 매각했다라고 그렇게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러시아에는 계속 엄포를 놔요. 계속 우크라이나에 뭐 포를 지원하거나 포탄을 지원하면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막 그러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계속 미국 편에 들어서 뭐 뒤에서 뭐든 다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이렇게 보면 세계에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우리나라만 러시아하고 지금 절교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수지가 15개월째 적자인 것은 다 대중 무역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세안 무역은 증가했고 미국과도 증가했는데 중국과의 무역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거의 모든 게 무역 적자에 심각한 것은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런데, 그래,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하여간에 우리가 이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외교력 덕분에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6.25를 겪었다라는 거. 사실 일본에 뺏긴 것도, 나라를 뺏긴 것도 그 명성황후 민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민비가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일본에 그런 정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역시 구한말에 민씨의 잘못된 그런 외교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없이 그냥 일본에 전쟁도 안 하고 나라를 그냥 갖다 바친 꼴이 됐잖아요. 그때 나라를 바치면서 하는, 모두 다 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화해를 하고, 비슷해 지금하고, 화해를 하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이 일본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외교권, 군사권 이런 것들을 일사조약 때 다 이렇게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때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스라 조약이라고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미국, 독일 등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제 일본이 제안을 했어요. 필리핀 안 건드릴게. 조선은 놔둬. 우리가 먹으면 안 되나. 이제 조선은 놔둬 해가지고 미국이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 필리핀은 우리가 좀 하지. 조선은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 발표가 된 거였고, 그때도 역시 우리가 정치를 잘못한 거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거기에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우리가 미국하고 외교력을 갖고, 또 이렇게 독일이나 러시아하고도 외교력을 갖고 이렇게 했었다면, 미국이 그래도 조선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그때도 버림받아서 결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한일 그렇게 그 경술국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7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나나 이 더럽게 닿는 성품은 움직임과 고요함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귀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고요한 데서 왔다면 움직일 땐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이것도 단어에 고정된 실체가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야 하리니 마땅히 움직임을 듣지 못해야 할 것이고, 만약 움직임에서 왔다면 고요해질 땐 곧 따라 없어져야 하리니 마땅히 고요함을 듣지 못해야 할 것이요. 만약 귀에서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움직임과 고요함이 없으면 이와 같이 듣는 주체와 본래 자성은 없어야 할 것이고, 만약 허공을 쫓아 나온 것이라면 들음이 있어 자성을 잃을 것이니 곧 허공도 아닐 것이며, 또한 허공이 스스로 들을 것이니 너희 입과, 이 입이죠. 이 입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귀로 들어 받아들이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귀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자유자재한 거예요. 귀로 들리는 성능이 자유자재하지만 귀로 들어서 생각하는 나는 엉뚱하게 진리대로 생각하지 않고 진리대로 봐야 되는데, 진리대로 들어야 되는데, 진리가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업대로, 자기 깜냥대로, 자기 업대로 듣고 업대로 보고 업대로 맛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눈병 없이 귀병 없이 진리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맛보고 해야 되는데, 성품이, 귀의 성품, 눈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업대로, 자기 업대로 보고 듣고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해 바다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도 이 업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비가라의 선 범천주 거기에 홀려가지고 여인에게 압도당해서 큰일이 벌어질 뻔했죠. 자, 계속해서 아나나 어떤 사람이 코로 숨을 급하게 들이켜 오래되면 피로가 생겨 코 속에 찬 촉감이 있음을 느낄 것이니 그 촉감으로 인해서 트이고 막힘과 허하고 실한 것이 분별하며 이와 같이 모든 향기와 구린내까지도 맞는 것이니 코와 피로는 다같이 보리가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라. 이게 이제 이 청국장. 자, 청국장의 냄새는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매니아가 엄청 많죠. 그런데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서양인이,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딱 와가지고 이 냄새를 맡으면 먹으려 청국장을 주라고 준다면 처음부터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들한테는 역겨운 냄새, 우리한테는 구수한 냄새. 똑같은 청국장을 가지고 역겹고 누구는 구수하고. 제가 이렇게 티베트에 이제 그 배낭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움막에 자기들 집이죠. 자기 집이 움막이야. 이제 초대돼서 거기서 차 한 잔을 먹게 되거나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갔다 소똥이 줄비. 이 방이야? 야,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소외양간 청소를 많이 해서 그게 익숙하긴 한데, 그런데 아무리 익숙해도 그건 청소할 때 사는 거고, 그래도 그때 이후로는 또 우리는 이제 수세식으로 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세식도 가면 구역질이 나는데, 거의 집안에 소똥들이 이렇게, 소똥이 마르니까 이렇게 구린내는 별로 나진 않아요. 근데 구린내는 안 나지만 느낌. 소똥이 나는 느낌. 새똥이라는 이 새똥은 고정돼 있어. 야, 내 뇌는 고정됐어요. 똥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소똥은 냄새도 나거든요. 근데 소똥이 이제 마르면 냄새가 좀 덜한데 거의 없어요, 마르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옆에서 차를 마시는데 엉덩이 깔고 앉는 게 새똥을 깔고 앉아있고 이렇게 야 이거는 참 난감하더라 진짜. 근데 그들은 거기서 살잖아요.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살아요 그냥. 그래서 세균 감염 안 되고 잘 살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건가? 그들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문화인데 그걸 내가 역겹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나 개인의 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업이겠죠? 이와 같이 모든 향기와 구린내까지도 맞는 것이니 코와 피로는 다 같이 머리가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다. 트인 것과 막힌 것, 이 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인해서 냄새 맡음이 생겨 중간에 있으면서 모든 냄새를 흡수하여 들이는 것을 맡아 깨닫는 성품이라 하나니 저 냄새를 맡는 주체가 트임과 막힘의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여기면 마침내 냄새라는 그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냄새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냄새라는 그 분별하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 안하나 이 맡아서 깨닫는 성품은 트이고 막힌 데서 온 것이 아니며 코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트인 데서 왔다면 막힐 때는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마땅히 막힘이 느끼지 못해야 할 것인데 만일 막힌 데서 왔다면 트일 때는 곧 따라서 없어져야 하리니 마땅히 트임을 느끼지 못해야 할 것이고 만약 코에서 생긴 것이라면 이게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트임, 막힘, 그리고 코, 그리고 허공. 이 같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어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트임에서 막힘으로 바뀌면 트임이 사라지는 거니까 트임을 느낄 수가 없고 막힘에서 트임으로 바뀌면 막힌 곳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트임이 사라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역시 코에 내 냄새가 붙어 있다라는 거고 허공에서 그러면 냄새가 허공이 맡는 것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코로 받아들이는 것은 허망한 것이어서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요.